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게임 업종 담당하시는 김진구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반기 게임 업종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산업 리포트가 또 발간이 됐는데 네. 최근에 게임 업종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투자분들이 게임 섹터에 그다지 많은 좀 흥미나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뭐 다른 섹터에 좀 온도차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섹터를 바라볼 때 유저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의 어떤 뭐 세그멘트나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하게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컨텐츠, 쇼츠, 뭐 무비, 뭐 기타 어떤 아웃도어 이런 컨텐츠들이 또 많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게임을 계속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나 여지에 대해서 투자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중립 이하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관심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는 좀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된다. 즉 게임 섹터의 경우는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산업 내 진입 장벽이나 캐펙스에 대한 투하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은 게임을 만들었을 때 글로벌에서 워킹할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이나 성과에 대한 업사이드 탄력성이 존재한다.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가 반도체로도 수급 쏠림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게임 업종이 좀 소외되어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확실히 뭐 캐펙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업사이드에 대한 뭐 레버리지랄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최근에 게임 업종들 좀 분위기를 살펴보면 사실 개별 게임보다는 이 하나의 IP로 확장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좋은 IP를 갖고 있는 게임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기업 가치 측면에서 잘 워킹할 수 있다는 부분은 뭐 맞는 포인트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 IP에 글로벌리 통할 수 있는 메이저 IP를 몇 개 정도 확보를 해서 그 IP 기준의 넘버링 게임들을 차기작으로 어떻게 계속 타임라인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게임사들이 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로 말씀을 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게임 업종을 에 대한 집중도를 좀 높일 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러한 일정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솔직히 업체별로 출시할 신작에 대한 개수라든가 연간 볼륨은 업체별로 좀 의미 있게 구축이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이 글로벌 경쟁 강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개발사들이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의지치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 개수만 가지고 우리가 해당 게임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유저의 어떤 재미나 메타 측면에서 차별적인 포인트를 제공을 해야 하나를 출시하더라도 글로벌에서 의미 있게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신작에 대한 일정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개수보다는 퀄리티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더 종목단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프트업 가져와 주셨는데 네네. 시프트업이 최선호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업종 내 최선호주를 픽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향후 업사이드 포텐셜, 즉 어떻게 놓고 본다면 주식 수익률 네. 적인 관점을 가장 좀 탑 프라이어티로 좀 본다라고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결국에는 기업 가치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바라보고자 함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현재 제가 커버하고 있는 게임 업종 내 주요 종목 중에서 시프트업이 이런 백그라운드에 가장 잘 부합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겠고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을 우선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갖고 온 자료 스크린샷을 좀 띄워주시고요. 아까 제가 게임 섹터에 좀 뭐 다른 어떤 컨텐츠 대비 온도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뭐 단순 뭐 신작이 몇 개가 출시되든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보통 게임주를 플레이하실 때 예를 들면 올해 기준으로 신작이 나오기 예를 들면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기대감으로 게임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서 네. 게임 출시 직전에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과거부터 많이 좀 차용되어 왔던 방식이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게임 섹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온도차가 좋았을 때 워킹할 수 있는 방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게임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라든가 확신이 없이 당해년도 기준으로 타겟 멀티플을 좀 높게 잡는다든가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업사이드 포텐셜을 바라보는 전략은 요즘 시대에는 잘 워킹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결국 신작에 대한 어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임들로 포진된 그거를 즉 정상 이익이 발현될 수 있는 기준 시점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그 기준 시점에서 우리가 바텀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는 순이익 레벨에서 적당한 멀티플 PR을 적용해서 할인 가치로 보는 게 합리적인 내재 가치를 보는 방식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 내재 PR을 보는 방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거처럼 20배 이상을 그냥 직관적으로 주기는 조금 어려운 비즈니스다 보니 제가 시프트업 밸류에이션 한 걸 보시면 정상이익에 대한 귀속 시점은 우선 29년으로 잡았는데요. 그 이유는 스텔라 블레이드 차기작과 프로젝트 스프릿이라는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두 개의 어떻게 놓고 보면 메가 신작 네. 이런 것들이 온기로 좀 발현될 수 있는 복합적인 기준 시점을 29년으로 잡은 거고 이 기준 하에서 제가 바텀에서 추정한 지배주 지분 약 4천억에 내재 PR은 10배 초반 정도를 적용해서 여기에 연 할인율 10%를 적용한 올해 기준의 현재 가치로 6만 5천원 이렇게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개 신작의 동시 성공을 전제를 하다 보니 중립적인 수준의 PR 레이쇼를 15배 정도로 가정하기에는 조금 공격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약간 멀티플 레이쇼를 좀 버퍼를 좀 내려잡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 업종이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이 신작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온도차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성과가 나는 결국에는 또 실적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결국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가진 신작을 기반으로 한 실적의 추정치에 우리가 좀 의미를 가져야 되고 네. 단순히 신작의 타임라인이 좀 길게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것들을 좀 소외시켜서 평가 절하할 필요까지는 없겠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차기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스텔라 블레이드 차기작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자, 추가적으로 스크린샷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올려드릴 건데 6월 초경에 스텔라 블레이드 차기작 즉 정식 이름은 현재 기준으로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 레인이라는 게임인데요. 네. 이 게임이 최초 인게임 영상이 오픈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저들의 반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스타일과 그 다음에 전작인 스텔라 블레이드 원작가의 어떤 캐릭터 간의 어떤 스토리 라인과 전체적인 게임의 어떤 세계관 이런 거에 대해서 유저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백그라운드 측면에서도 해당 월드가 사이버펑크의 좀 느낌이 나는 월드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인간성에 대한 어떤 가치나 고민에 대한 부분을 게임 내에서 좀 녹여갈 수 있는 여지들 네. 이런 것들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성 측면에서는 주인공이 갖고 있는 이제 피스트라는 어떤 무기를 기재로 근접 전투에 대한 어떤 매력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저분들이 높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해당 무기 이외에도
역날검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의 메타를 통해서 전투의 다양성과 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느끼지 못할 재미를 유저분들이 좀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올려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결국에는 잠재적인 성과에 대해서 네.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현재 스텔라 블레이드 원작의 연간 판매고를 추이와 전망치를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잡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작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유저의 리뷰 레이쇼도 좋았고 글로벌 마일스톤 지표도 상당히 우수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400만 장 이상을 판매고를 이제 돌파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추이가 연간 어느 정도 노멀라이즈 되면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들고 있는데요. 스텔라 블레이드 블러드 레인이라는 차기작이 출시를 가정하고 있는 29년 직전 연도까지 판매 추이를 기억을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누적 판매고는 바로 다음 차트에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28년까지 약 573만 장을 제가 추정치에 담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충성 유저층으로 제가 가정을 해서 이 분들이 결국 넘버링 2 차기작이 나왔을 때 당해년도 29년도에 다 패키지 판매를 사주실 거다라는 가정하에 추정을 잡고 넘버링 2에 대한 롱텀 추정치는 이보다 더 높은 약 780만 장 가까운 수치를 추정치에 현재 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테이블에 녹였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기작 스텔라 블레이드 관련한 뭐 기대 포인트라던가 또 네. 잠재 성과들 같이 한번 짚어봤고요. 네. 그렇다면 니케는 계속해서 매출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 니케에 대해서 이제 투자분들이 좀 약간의 이제 컨선을 가지시는 부분이 게임이 라이브 서비스 한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연간 성장할 수 있을지 내지는 연간 감익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포인트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게임이 출시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게임의 어떤 세계관과 캐릭터 간 연계 포인트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유저의 어떤 로열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견고한 게임이다 보니까 물론 분기별로 약간의 온도차나 시즈널 이펙트에 대한 변수는 존재하겠지만 현재까지 어떤 지표로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 우려하실 만한 포인트까지는 아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잠깐 상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이게 올해 월별 니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그로스 지표인데요. 전분기간 수치다 보니 전체적으로 월별 지표에 대한 어떤 보정이라든가 변수에 대한 어떤 편차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4월 달하고 5월 달에 Y그로스를 보시면은 각각 4월이 100% 이상, 30% 이상 수치가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앙 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추정하고 있는 니케 분기별 매출액인데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저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약 5% 정도 저감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2분기 때 니케가 중국에 출시한 기고 효과를 감안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다만 전문기관의 수치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판단을 해볼 때 제 추정치는 좀 상회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존재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런 포인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은 신작이 출시하기 전까지 라이브 서비스 니케에 기반한 실적의 안정성과 가시성을 높여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좀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니케의 경우에는 실적 안정성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신 것 같고요. 네. 2분기 실적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컨센 상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는 프로젝트 스피릿 관련해서 좀 전망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두 번째 이제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신작 프로젝트 스피릿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제 성과 추정은 출시 분기를 가정하기를 저는 28년 1분기로 가정하고 있고, 해당 분기 일매출 20억, 그리고 해당 분기를 포함한 향후 8개 분기 기준의 에버리지 일평균 매출로 12억 수준을 추정제 담고 있습니다. 네. 연으로 환산했을 때는 28년 기준 일매출 15억과 29년 기준 10억 정도를 추정제 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겠고요. 출시에 대한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조금 밸류에이션 테이블에서 짚어드리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자면 프로젝트 스피릿 출시 과정은 28년 1Q를 잡고 있다 보니까 네. 초도에 잡히는 연베이스의 추정치는 보시는 28년 기재를 보시면 되겠고요. 스텔라 블레이드 차기작이 반영되는 시기는 29년 1분기를 현재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련 세그멘트의 매출이 탑라인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려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제가 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좀 올려드리자면, 이번에 나온 산업자료에서 스피릿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게 서브컬처 테이스트 게임이다 보니까 네. 현재 라이브 게임을 하고 있는 피어들의 어떤 일매출 수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상단에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은 극초기 효과가 있는 이완이라는 게임을 제외했을 때 전체적으로 멀티플 게임들의 평균적인 에버리지 일매출은 20억 이상을 안정적으로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올려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프로젝트 스피릿의 일평균 매출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은 제 추정치가 그렇게 높은 사이즈는 아니고, 결국 중요한 거는 물론 여기서 게임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올려드린다면, 크게 세 가지 포인트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런 서브컬처 테이스트를 갖고 있는 게임들에서 유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스토리 내러티브, 전체적인 캐릭터 간의 연계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 포인트인데, 기존에 출시된 원신이나 니케의 경우는 이에 상당히 부합하고 있는 게임이다. 네. 이렇게 말씀 올려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BM적인 관점에서 원신하고 붕괴 같은 다른 피어의 게임들은 캐릭터나 무기 또는 캐릭터와 카드가 같이 컨비네이션해서 가차에 등장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BM의 강도가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니케하고 이완의 경우에는, 니케의 경우는 캐릭터 위주의 가차의 방식, 그리고 이완은 보드게임 형태의 일종의 스팟에 도달하게 되면은 네. 해당 스팟별로 등급이 A부터 S 등급까지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저가 주사위를 통해서 도달하는 지역에서 확정적으로 해당 등급에 맞는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이완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계 컨텐츠, 하우징이라든가 차량 레이싱 같은 컨텐츠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BM도 부동산 BM이나 차량 BM 같은 좀 더 다양한 BM으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프로젝트 스피릿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제가 좀 판단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니케가 갖고 있는 스토리 내러티브와 좀 상대적으로 저감된 BM을 기반으로 한 유저의 케어, 이 두 가지는 그대로 들고 가되, 이완이나 기타 우리가 좀 더 메인급 게임이 될 수 있는, 즉 서브컬처의 테이스트를 가져가되 좀 더 다른 연계 장르로 확장될 수 있는 컨텐츠를 태움으로써 유저의 인게이지먼트와 이에 기반한 BM의 다양성을 통해서 매출을 좀 더 메인급으로 올려잡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할 것 같다. 이런 게임성까지 좀 짚어드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당 게임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라고 말씀 올려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스텔라 블레이드 차기작은 결국 원작의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높은 유저의 레이쇼, 그리고 유저의 글로벌 반향,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충분히 해당 게임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판단해 볼 수 있겠다. 이게 결론적인
포인트로 말씀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8년 1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인 이 프로젝트 스피릿 신작 관련해서도 좀 살펴봤고요. 또 차기작인 스텔라 블레이드 관련해서도 기대 포인트들 계속해서 같이 짚어봤습니다.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65,000원으로 목표 주가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게임 업종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